예, 오늘 강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김승현 팀장님이시고요. 우리 김승현 팀장님은 미래에셋대우 증권사죠. 증권사의 전략기획본부, 파생상품 솔루션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등 되게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부문에서 열심히 이제 기관 고객들 이제 세일즈 하는 것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경험이 있으신 분인 만큼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다양한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승현 팀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 부분에서 글로벌 ETF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만큼 알찬 시간 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전망이 어떻고 그리고 투자가 어떻고 과거의 성과가 어떻고 앞으로 기대 수익이 어떻고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우선 이 시간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변화시킬 미래의 트렌드 그리고 성장 산업인 2차 전지 비즈니스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의 세계를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 테마, 2차 전지 테마란 주제로 첫 번째, 2차 전지란 무엇인가? 두 번째, 2차 전지의 생태계 분석, 세 번째, 2020년 2차 전지 시장의 전망, 마지막으로 전기차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요. 추천 ETF, 왜 ETF로 2차 전지를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야흐로 저희는 모든 것을 충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둘러싼 모든 디지털 기기들에 다 2차 전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는 ESS 전기차 그리고 미래의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스마트 그리드까지 이렇게 한 화면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등 주변에 있는 것 중에 2차 전지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2차 전지의 역사를 보기 전에 저희 전지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년도에 이탈리아의 과학자 알렉산드로 볼타가 최초의 전지인 볼타 파이를 제작했습니다. 그때도 구리와 아연을 활용해서 두 가지의 전극판을 전선으로 연결해서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전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거의 그 기본 틀이 바로 지금 2차 전지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현재 활용도가 높은 기기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앞으로 더 클 그런 기기들입니다. 미국 테마 ETF 전문 운용사인 글로벌엑스에 따르면 리튬이죠. 2차 전지의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스마트폰에 리튬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아시나요? 5mm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랩탑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40mm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전기차에는 리튬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5,000에서 8,000mg까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스케일이 다릅니다. 2차 전지 비즈니스가 더욱더 저에게 밝은 이유인데요. 이렇게 저희 다양한 2차 전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차 전지를 살펴봄에 앞서서 저희 2차 전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리튬 이온의 네 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이 조금 뭐 생소합니다. 뭐 양극, 음극, 뭐 전해액, 분리막이란 용어들이 있는데요. 어렵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러한 배터리의 기본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 말씀드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전반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인데요. 이 네 가지 상품의 구성 요소의 원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다음 장을 한번 예상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이 네 가지의 역할을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항목의 원가가 가장 비쌀지 그리고 어떤 항목의 원가가 가장 쌀지 한번 같이 들으면서 추측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화학 에너지, 산화와 환원을 하는 그런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즉 화학 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리튬 이온 많이 들어보셨죠? 리튬 이온과 거기서 분리된 전자가 음극
그리고 양극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를 잃은 쪽은 산화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은 쪽은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전을 할 때는 바로 이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충전을 하고요. 방전을 할 때는 반대입니다.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방전을 합니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전이라고 할까? 사실 방전은 자연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냐 하면은 전압이 높은 쪽이 바로 음극입니다. 그래서 전압이 더 낮은 쪽인 양극으로 가면서 저희가 방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충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죠. 양극에 있는 것들을 음극으로 옮기면서 배터리가 다시 힘을 내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극 그리고 음극 그리고 분리막 전해핵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쪽 한번 찾아보시면은 양극 말고 양극 활물질과 같은 다른 용어라도 같이 쓰입니다. 양극은 바로 이 리튬의 가장 큰 공급원입니다. 배터리의 용량과 그리고 평균 전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리튬 이온을 많이 함유하면 할수록 바로 그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충전, 방전에 따라 이 양극의 결정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전지, 2차 전지의 수명이 길어지는 등 전지 성능에 바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음극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음극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방전을 할 때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요. 주 소재는 바로 흑연입니다. 그리고 이 흑연이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바로 이 사이에 리튬 이온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분리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막은 이렇게 그림에 사실 제가 실선으로 안 했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쫙쫙쫙쫙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공간을 보시면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리막의 역할은 바로 양극과 음극을 말 그대로 분리하면서 닿는 것을 방지함을 동시에 충전 그리고 방전 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방전이 될 수 있도록 리튬의 이온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하는 그런 구멍이 많은 고분자 필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양극과 음극이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나거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기화되면서 과열 그리고 폭발하게 됩니다. 분리막이 이렇게 중요한 점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전해액 또는 다른 쪽에서는 전해질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액이라는 말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선은 주로 액체가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지금 고체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에서 음극 산화되는 그리고 환원되는 이온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간 매개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촉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체 전해질로 대체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가 비중입니다. 네, 2차 전지의 원가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실 것 같습니다. 아니 2차 전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양극재도 알아야 되고 뭐 분리막도 알아야 되고 전해질도 알아야 되고 이런 원가까지 내가 알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2차 전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양극재나 또는 음극재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제조 원가가 달라지게 되겠죠. 기사나 아니면 다른 리포트를 보시면은 양극재의 가격 또는 분리막 다른 전해질 이 가격들이 2차 전지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은 저희가 쉽게 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있습니다. 양극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배터리의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면 저희가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다른 2차 전지 차량, 전기차에 대한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제조 원가 한 85%,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개발비가 한 15% 정도 들어갔고요. 양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 순으로 원가 비중을 차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 양극재 같은 경우는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한 22%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하고요. 보통 리튬과 메탈의 그런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 니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니켈 함량이 80%가 넘는 하이니켈, 하이라는 말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기존의 배터리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배터리로부터 한 4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이니켈 같은 양극재도 현재 개발 단계이고요.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양산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극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극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소재는 흑연입니다.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이 흑연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흑연이 바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는 또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노력과 그 기술의 발전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상당 수준의 위험성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첨가제, 케이스 같은 것을 보완하면서 배터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은 저희가 2차 전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2차 전지에 저희가 한번 생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 그리고 저희가 가장 익숙하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공급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재가 있고 그 소재를 활용해서 만드는 장비가 있고 이렇게 구성된 것들을 합쳐서 하나의 배터리, 셀 단위로 저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요처는 아까 저희가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스마트폰 제조사, 가전제품, ESS까지 다양한 수요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에 소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근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박리담회라고 하죠. 이 많은 부품들을 생산해서 그리고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이후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배터리 셀에 대해서 그리고 업체의 의존도가 또 심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소재를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네, CATL입니다. 예, 중국 기업인데요. 이런 중국 기업이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생산, 이 공급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CATL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공급 체계를 잘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러한 소재 업체 중에서 전기차 소재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아질 걸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모두 생산하고 있고요. 관련된 생산 캐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코프로비엠 또 많이 아시는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뉴스가 됐었죠. SK 이노베이션이랑 2.7조 원 아까 말씀드린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가 났는데요. 삼성 SDI와 양극재 합작사를 또 설립할 예정입니다. 제가 계속 배터리 셀 업체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좋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느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얼마나 좋은 밸류체인을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또 LNF 2차 전지 양극 생산 능력 1위를 하고 있는 또 저희 기업입니다. 이렇게 소재 비즈니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장비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소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장비로 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비즈니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는 수주 산업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수주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큰 금액으로 이렇게 수주를 생산해서 주요 고객들에게 주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주 산업 장비 제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판매 목표치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 결과 2차 전지 업체의 본격적인 증설이 예상될 전망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100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은 또한 100만 대, 2024년까지, 2023년까지 100만 대를 전망을 했고요. 그보다 또 앞서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30년에 550만 대까지 한다고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수요 증가가 바로 이 장비 업체들에게는 또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습니다. 그런 측면을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몇몇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롤투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롤투롤, 롤이라고 하면 하나의 둥근 그런 거죠. 이러한 생산 장비 제조 기술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동박이라고 합니다. 고도의 공정 기술을 거쳐가지고 구리를 얇게 만든 그런 막인데요.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음극을 감싸는 그런 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극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러한 동박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에 필요한 필름 같은 얇은 소재를 이 롤투롤이라는 말처럼 회전 롤에 감으면서 물질을 포장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그런 추가하는 장비인데요. 이러한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PNT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소재 가공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P&E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포메이션 장비라고 합니다. 2차 전지를 만들게 되면은 그 배터리의 활성화돼서 저희가 또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그 시험 장비를 공급한 회사가 바로 이 P&E 솔루션이라는 업체입니다. 사이클러라고 2차 전지의 수명을 검사하는 또 그런 장비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사이클러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전기차, 저희가 충전기 요즘 뭐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있는 그랑서울 지하에도 테슬라 충전기가 있는데요. 그런 전기차에 대한 충전기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소재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장비 또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러한 대규모 수주가 예상이 되고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대규모의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터리 셀입니다. 아마 소재와 장비는 사실 좀 모르시는 분 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신데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들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바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이 그런 완제품 제조사를 저희가 바로 배터리 셀의 생태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을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양극판, 아까 말씀드린 양극과 음극으로 조합이 되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하나의 완제품의 단위를 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튬 이온의 배터리의 기본 단위인데요.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되고요. 이 모듈이 모이면 하나의 팩이 됩니다. 이러한 팩 형태로 저희가 수요초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라든지 폭스바겐 그런 전기차의 팩의 형태로 저희가 납품을 하게 되고요. 수요 증가의 가장 1차적인 수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수요처에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즉 저희가 이러한 밸류 체인, 뭐 공급 사슬이라고 하죠. 이러한 밸류 체인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처입니다. 뭐 수요처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그다음에 스마트폰 제조사, 가전제품, 뭐 ESS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주요 수요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2차 전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2차 전지의 가격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2차 전지의 세부 내용 그리고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의 시장 전망입니다. 뭐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가장 핵심이긴 한데요. 요 세 가지를 필두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많이 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시간을 한 2달 전 코로나19가 오기 전 그리고 심하지 않았을 2달 전인 한 1월 초로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서 그 당시의 전망을 보고 현재
저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소형 그리고 ESS 전지의 부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저효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0년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구와 연관이 되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투자가 또 급증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선 그 ESS의 전지의 경우에서는 참 2, 3년 전부터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단 뭐 화재 사건이 사실은 몇 번 일어났었고 그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쳐서 정부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그리고 민간 기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뭐 여러 조사를 했는데 아직 뭐 명확히 어느 한쪽의 절대적인 잘못이다라고 뭐 결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화재로 인해서 그리고 배터리에 영향이 있다라는 조사 결과로 인해 전반적으로 배터리 완성업체,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명목으로 LG화학이 한 3천억 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한 2천억 원 정도로 사회 책임 기금 같은 것을 또 마련을 했는데요. 요 것들이 바로 작년이죠. 2019년 4분기에 비용을 뭐 일시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화재 발생 및 확산 방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한 번에 반영됨에 따라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이는 2001년 4월 분사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 작년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해가지고 LG화학의 기본적인 가치가 훼손되었다? 아니면 업계 1, 2위를 하고 있는 LG화학의 그리고 삼성 SDI의 경쟁력이 없어졌다? 그렇게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ESS 관련 비용은 아시는 것처럼 일회성 비용이고 이 기저효과라고 하죠. ESS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경우에는 국내 셀 업체들의 영업이익, 작년 대비한 영업이익은 올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유럽 전기차입니다. 사실 유럽 전기차도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1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CNN에서 얘기했죠.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테슬라 때문입니다. 물론 유럽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전망이 좋아졌다거나 갑자기 튀어나왔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테슬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테슬라가 훨씬 더 전기차가 조금 더 앞서 있긴 했는데요. 사실 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2021년부터 발효되는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뭐 2도보다 낮게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그 안이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인데요. 195개국 모든 국가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파리 기후 협약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고요. 가장 국제 공조에 앞장서고 있고 정책과 그리고 다양한 규제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을 기존의 130g에서 95g까지 한 27% 정도 낮춥니다. 의무적으로 낮춰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로 1월에 참 좋은 실적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2020년 1월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독일은 140% 가까이, 프랑스는 160%,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145%, 150%에 가까운 그런 전년 대비의 급증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기차의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투자가 급증할 걸로 또 예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직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전기가 필요한 2차 전지가 필요한 게 바로 전기차인데요. 이러한 강력한 수요처가 부상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매력도가 사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강하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유럽을 필두로 하는 그런 전기차 성장이 또 왜 국내한테 좋냐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런 업체들의 높은 유럽 수출 비중은 이들과 관련된 소재 산업 장비 업체에서도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뭐 보시는 것처럼 유럽이 한 30%인데요. 국내 기업들 삼성, SDI, LG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비중입니다. 참고로 파나소닉은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요 공급처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전망이 좋다 했는데 한번 숫자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전망 기관이나 아니면 또 전기차의 그 성숙도 그리고 사업의 성장에 따라서 가정은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요. 2차 전지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그래도 연평균 한 10% 이상 2025년까지 기준입니다. 10% 이상 정도는 성장할 걸로 많은 기관들이 예상을 했고요. 뭐 S&E 리서치라는 기관은 한 연평균 26%,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는 22% 정도 금액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과연 얼마 정도 유럽의 전기차가 어느 정도 전환 속도가 일어났는지 표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숫자를 한번 표로 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 그리고 올해 2020년 1월 유럽의 주요 국가 판매 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판매량이 뭐 인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 뒷페이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전기차만 늘었냐 그게 아니고요. 유럽 전역에서 내연 기관차의 판매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판매 급증이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전반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내연 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전기차로 빠르게 흘러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소비자들의 선택이 전기차로 돌아섰다는 것이 바로 중요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전기차로 돌아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연 기관차의 판매 대수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연 기관에 대한 판매 수가 뭐 독일을 포함해서 뭐 프랑스, 영국, 뭐 이탈리아, 스웨덴까지 전반적으로 판매 대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영향이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파리 기후 협약을 비롯한 제도인데요. 내연 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했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대기 오염 이 발생할 경우에 내연 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도입이 되었습니다. 정말 선진국과 같은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가솔린과 디젤 차에 대해서는 탄소세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마 내년 2021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좋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살 때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아니면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길이 막힐 때 우선 운행하는 그런 구간 도입까지 그리고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유럽의 의지가 이러한 제도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혜택과 제도 그리고 높아지는 전기차의 성능과 디자인 이에 맞물려서 전기차가 또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또 가격 하락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어진다면은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호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 주요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죠,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뭐 순수 전기차입니다. 뭐 수소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가 다 닳았을 때 내연 기관을 운영하는 그런 거 말고 순수 전기차를 한번 봐주면은 이렇게 전기차 전망이 좋다. 뭐 올해 1월, 작년 1월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전기차가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라고 한번 봐보면요. 아직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 한번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델 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기차에 앞서 나가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린 CATL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업계 1위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이런 그 전기차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 업체 수가 203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58개 정도로 아직 유럽 전역을 비교하더라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를 사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차라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차 종류가 좀 많아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지만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비해서 사실 모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차에 조금 빨리 뛰어들었다기보다는 조금 후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유럽의 주요 기관들, 뭐 폭스바겐, 아우디, 뭐 BMW 같은 이러한 주요 기관들의 이 모델 수가 작년 같은 경우 한두 개였는데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4개, 아우디도 5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비록 뭐 유럽의 업체는 아니지만은 저희 주변에서도 테슬라가 많이 다니고 있죠.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 유럽을 필두로 하는 모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모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유럽 같은 경우 사실 해치백을 많이 타는데요. 국내 대비해서 SUV도 굉장히 많죠. 전기차 업체별로 종류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모델로서도 지금 빠르게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뭐 해치백은 아니지만 르노라든지 BMW, 닛산, 폭스바겐 같이 해치백 같은 다양한 모델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종 모델이 구비되는 원년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이 유럽의 전기차 좋다, 전기차 수요 늘어난다, 계속 늘어난다 했는데 그러면 요 한국의 2차 전지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공급 모델 예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같은 주요 모델에 보시면은 배터리 공급처가 바로 국내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10분 전에 말씀드린 게 제가 밸류 체인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LG화학과 삼성, SDI 이러한 기업들 완성된 배터리 셀 회사의 공급이 늘어나면은 안에 있는 뭐 재료라든지 소재 그리고 공급재 같은 데서 국내 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국내 비즈니스가 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빠른 전기차 속도에 대해서 국내에 1, 2등 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의 성장이 예상되고 그 선순환 구조로 다른 소재 그리고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국내 밸류 체인이 강화할 것이다 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터리가 단순히 이 회사 그 차량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배터리 용량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갈수록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사양이 올라가면서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면서 단순히 개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같이 했는데요.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유럽에서도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MW와 르노 모델로만 보긴 했는데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갈수록 배터리 용량 변화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저희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ETF를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좋다. 그리고 뭐 삼성, SDI와 같은 국내 셀 업체들 배터리 셀이 좋다라고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밸류 체인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투자해야 될 때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ETF인가? 라는 거에 대한 한 답이 바로 이 하나의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의 테마가 갖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산업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소재가 있고요. 또 장비가 있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셀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 증권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좋다고 하는 데가 조금씩 다릅니다. S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의 노출도가 높은 셀 업체인 배터리 셀이 세계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근데 H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배터리 셀의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주가 증가하고 이런 장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수주 증가하고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높은 장비 업체가 굉장히 실적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탑픽으로 뽑았고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H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배터리 셀 장비도 좋지만은 결국은 소재가 중요하다. 소재 물량 증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 국내 많은 전문가들도 소재, 장비, 배터리 셀 중에서 어떤 것이 좋다. 하나의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ETF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에 분산 투자한다. 그러면 바로 어느 소재, 어느 장비, 어느 배터리 셀이 잘 될지가 저희가 현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에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AUM이 크고
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쓰고 있는 저희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장기 성장성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럽을 필두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를 위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다양한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소재, 장비, 배터리 셀과 같이 2차 전지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테마가 2018년이죠. 한 2년 전에 상장을 했는데요. 한번 상장 이후에 한번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는 게 저희가 2차 전지 테마이고요. 위에 보는 게 바로 코스피 200입니다. 상장하고 나서는 조금 성과가 좋았는데 이후에는 성과가 안 좋았는데요. 그러면 이 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성과를 어떤 항목들이 영향을 미쳤냐 한번 봐보겠습니다. ESS 화재 2017년 8월부터 발생했고요. ESS 화재가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친 것이 표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ESS 화재에 대한 원인을 배터리 업체로 이렇게 발표한 요 기간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성과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순이익을 발표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좀 필두로 올해 1월이죠. 작년 말에 저점을 기록하고 올해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테슬라를 필두로 그리고 국내 이러한 셀 업체와 같은 타이거 2차 전지 ETF의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함에 따라 조금 성과가 안 좋았고요. 사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유럽차, 전기차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전기차 업체들이 좀 2주에서 4주 기간은 조금씩 다른데 공장을 닫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나온 이후에 특히나 조금 더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유를 한 번 또 말씀드리면은 한번 그 처음에 발발했을 때는 약간 실적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주가가 안 좋았다가 테슬라에 인해서 좀 움직였는데요. 그 다음에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가 확대됨에 따라 성과는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 수요가 실질 수요가 조금 영향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비롯하면서 조금씩 성과에서는 최근 성과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과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들어가세요. 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망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한 2달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은 사실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시기는 좀 예상하기 힘들지만 결국은 극복을 할 거고요. 전기차로 가는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고 전기차의 비즈니스가 커지는 이 2차 전지 테마에 대한 속도는 조금씩 늦출 수는 있지만 이 큰 물줄기는 사실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기는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저희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조금씩 2차 전지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 구성 종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0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LG화학과 같이 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소재 기업들 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종목 수가 좀 많은데 저희가 탑10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태계별로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의 비중이 한 63% 정도. 요건 3월 6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은 한 30%, 장비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를 저희가 생태계 비중이 있고요. 요 세부 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타이거 ETF라고 치시면은 바로 첫 화면에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탑10 구성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뉴스 아니면 관련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저희 타이거 ETF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